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 즉 금강산 관광을 이제 곧 이제 재개하겠다.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명진 의원, 뭐 금강산 관광 뭐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렇게 뭐 반대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네. 저는 남북 관계만은 좀 우리가 좀 정말로 소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예컨대 다른 문제는 뭐 경제나 복지 이런 거는 억지로라도 돌이킬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 김씨 왕조 일가가 여태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네. 앞으로 김정은은 변해서 잘할 거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근데 현 정부가 그런 식으로 김정은은 바뀔 거다. 바뀌었다. 우리가 잘해주면 된다. 핵무기 폐기할 거다. 적하야욕을 드러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언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따라서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네. 여러분들 모두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서 4,999만 9,999명이 모두 그 방향으로 동의한다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아, 김정은은 아니다. 네. 우리 뒤통수 칠 사람이다. 네. 예. 제가 사회주의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공산주의자 아닌가요? 예. 공산주의자죠. 아니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네. 제가 마르크스 혁명을 꿈꿨던 마르크스 사람이고. 군사론이라는 책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유명한 운동권자고 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무장혁명으로 이 그 정부를 전복할 건가? 공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걸 네. 고민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서울대학교에서 고민한 그걸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 이게 쉽게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전향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향했죠. 네. 전향했기 때문에 저는 전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로. 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이 자유민주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실은 유리보다 더 깨지기 쉬운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저쪽 북쪽에 있는 김정은 일가를 믿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공사회를 꿈꿨던 분으로서 극장국가야, 네. 극장국가. 네. 공사회를 꿈꿨던 분으로서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자세히. 주사파였죠? 아, 그럼요. 주사파야. 나는 주사파 아니었어. 나는 네, 주사파 바로 이전. 저는 PD. 네, PD 처음부터 계열인데. 저는 소위 마르크스주의자였지. 네, 마르크스주의자고. 그 주사파를 처음부터 안 믿었지. 그리고 주사파는 뒤늦게 생겼고. 네, 그래서 네. 여기는 한참 선배님이죠. 주사파 애들이 쭉 치고 들어와서 우리 조직을 다 갉아먹었지. 그렇죠. 네, 갉아먹었어. 그 걔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주사에 누가 더 심취해 있는가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져요. 그래서 뭐 운동권 짬밥, 나이순 이런 거 다 무시해.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그래. 새로운 거 배웠네요. 네. 그런데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버렸을까? 안 버렸다. 내가 이렇게 그 북한 사회들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그런 게 저는 느껴진다. 결론은 5.24 조치를 해제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하면 그 개성공단을 통해서 걔네들이 달러를 벌고 네. 그 달러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김정은 체제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게 아주 그냥 젖과 꿀이 돼요. 네. 김정은 체제가 유지해 되려면은 주로 평양에 사는 사람들, 그 여명거리에 사는 사람들.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젖과 꿀. 젖과 꿀. 여명꿀이 야, 지금 이상하잖아. 왜? 여명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면 북한의 그 엘리트들이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소위 말하면 환영 코스를 거기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네. 거기는 완전히 그 극장거리야, 극장거리. 예.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서 만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배급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어낼 수 있고. 네. 그래서 시스템을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 숫자가
많아야 10만이거든, 10만. 네. 이 10만이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고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이사 그 조치 해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용소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착취하는 그런 데 또 사용이 될 것이다. 제재를 통해서 그 체제를 붕괴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누가 체제 붕괴하래요? 아니까 잠깐만요. 네, 얘기 좀 듣고. 뭐냐면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어제 오이사 조치 발언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가 화났다 이걸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강경화 장관이 뭘 모르고 한 얘기냐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 발언이냐. 지금 뭐냐면 미국은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재를 계속 강화시키고 뭐 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은 그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남북 관계의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말한 폼페이오가 화났다. 이건 미국하고 폼페이오 개인한테 잘 설명이 안 된 건지, 아니 미국 정부하고 사전 교감이 없는 건지가 일부가 좀 드러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이사 조치는 사실 강경화 장관이 의도적인 실수 아니냐. 의도적인 거요? 네, 그냥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죠. 예. 아니 의도적인 실수 같아. 내가 봤을 때. 의도적인 실수다. 왜냐하면 그럼 실수가 아니죠. 의도적인 실수는 실수가 아니죠. 문재인 정부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라는 걸 좀 표현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의도적 실수는 그냥 준비된 발언이죠, 뭐. 그러니까 그걸 의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을 좀 떠보는. 그러니까 준비된 게 발언인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모르고 실수했다는 제가 생각도 생각했을 드는데. 때는요. 지금 이제 우리 차명진 전 의원께서 뭐 북한 얘기를 쭉 했는데 그건 과거식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힘을 못 쓰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걔들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이미 뭐 핵을 완성했다는 이런 상황까지 돼버린 상황인데 어떻게든 그 밖으로 끌어내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또 북한 비핵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벌써 엄청나게 진전이 됐어요.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3번 했고 북미 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 회담을 3번인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러시아 간다는 거 아닙니까? 2차 북미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역대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이 외교를 이렇게 활발히 한 적이 우선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막 설명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좋아요. 안 좋고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핵의 어떤 고도화까지 된 이것을 가지고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을 어떻게 좀 거래를 하겠다라는 강한 걸 갖고 있다고 저는 당연하죠. 핵을 가지고 경제 발전도 있다고 하고 보고 네, 다 하려고 이런 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왜?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자꾸 공격하잖아요. 뭐 지난 9년 동안 뭐 단절됐다는 식으로 뭐 이해찬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다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최초의 남북 관계가 된 게 70년대 초반에 7.4 공동성명 72년도 예. 네. 그건 박정희 정권 때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체결이 아 중요한 거죠. 거의 지금 남북 관계 노태우 대통령. 바이블처럼 하는 건데 그거 다 보수 진영 정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단지 지난 9년 동안 이제 단절이 됐던 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실험한 거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우리 그 국민이 피살된 그거하고 천안함 사태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건 진영 논리로 따질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하고 대화하고 교류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꼬가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족 그 평화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의 과정에서 보수 진영도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북한이 원하는 대로 경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방이라든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따라가 주는 게 그게 옳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니 왜냐면 핵을 무기로 해가지고 그런 북한이 두 원하는 가지 자, 카드를 지금 계속 원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과의 관계부터 사실상 시작해서. 예를 들면 북한 대북한 정책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햇볕 정책이잖아요. 네. 햇볕 정책이 강원 양면 전략 전술 아닙니까? 근데 이게 노무현 문재인으로 오면서 달빛 정책으로 바뀐 거죠. 대화하고 협력 얘기만 있죠. 근데 대신 이 제재와 그 압박을 우리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대화 협력을 주장을 하고 미국이 제재와 이 압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우연찮은 햇볕 정책의 효과가 나는 이른바 미국의 강풍 정책과 문재인의 달빛 정책이 합쳐져서 DJ의 햇볕 정책과 비슷한 이런 효과가 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가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그 방문해달라는 그 얘기까지 하겠다는데 이런 상황까지 실제로 진행이 되고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예를 들면 국회 연설까지 한다. 그러면 저는 김정은의 외교 행보 자체가 스스로의 족쇄를 끊임없이 채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김정은이 않겠어요? 우리 국회에서 국회 발언하고 이런 건 난 좋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네. 핵심은 이거예요. 김정은은 과연 정상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지가 있을까? 그게 핵심이야. 모든 여러 가지 이제 네. 중에서. 근데 이제 그 예로 드는 게 딱 하나야. 우리 김청년 대변인도 지금 얘기했지.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유학. 그 얘기. 이거는 오래 했어 스위스에서 1, 2년 한 게 아니라 오래 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네. 스위스에서 유학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물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글쎄 제가 난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요. 글쎄 저는 그래도 오히려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물려진 정권을 자기가 잘 지키는 것이 곧 그것이 본인은 2,500만 북한 주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너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김정은이 여기 와서 국회 발언하고 하는 건 어땠어요? 국회에서 발언하고 그래서 서울 방문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두 가지인데 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에게 정상 국가와 자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것이 그러면은 또 김정은을 변화시킬 거냐? 네. 그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거 자기 본인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체면상으로도 자기네 체제에 자유민주의 어떤 순풍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 측면도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은 조금씩 있죠. 외양만 바꾸면서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성격, 골간 이런 거는 계속 유지 지탱해 나가려고 하는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것일 아니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형님도 사람들을 봐봐. 많이 예. 만나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이거 보게. 그러니까 그냥 인간으로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그거 네. 반대 측면을 네. 얘기하니까 내가 반대 측면을 나는 얘기할게. 김정은이가 여러 왜냐면은 각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서 회담하는 거 굉장히 나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김정은을 우리가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연설을 시키고 교황을 방문시키고 하는 거. 하지만 분명히 긍정 효과도 있다. 네. 그러나 그 긍정 효과가 하나라고 치면 그들을 그 소위 말하면 인정하게 되는 그들의 그런 그 인권 탄압, 그들의 그 호전성, 네. 그런 것, 그들의 어떤 에 의해서 그 저질렀던 과거 그 만행들, 네.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더 크다. 몇 개 하나면은 여기는 한 5개? 이건 한 100쯤 된다고 봐. 100개. 네. 오이사 조치 해제가 바로 그런 네, 막스주의자에서 전향한 게 확실히 맞네. 천안함을 전향한 게 맞네. 천안함을 김영철이 안 했다는 걸로 인정하자 이렇게 의원면 넘어가고 있는 것도 네. 그거 천안함 당사자들이 부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끝까지 하면 우리가 속상하니까 마음이. 저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를 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지. 지금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완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열악하고 안 좋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본다면 말이 안 되는 나라죠. 그러면 우리 대화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둬버릴까요? 계속 왕따 시켜버릴까요? 그렇게 해갖고 해결됩니까? 압박하잖아 지금. 아니 압박과 대화를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추진해 가자는 거예요. 대화가 너무 지금 앞장섰잖아. 그러니까 아니, 오죽하면은 미국의 언론이 아니, 저기 잠깐만. 이거 문재인 대통령 보고 북한 대변인이냐고 그러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도 아니, 있어요. 잠깐만. 이런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난 대화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전쟁 중인 국가하고도 반대 대화하는데. 80% 정도가 찬성을 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거 얘기했지. 80% 다만- 맞아요? 80% 맞아요? 4,999만 9,999명이 찬성해도 나는 아니야. 그건 이제 우리 의원님이 너무 오기스러운 얘기고 예. 아 오기가 아니라 내 신조지고 그걸 오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를 하는데 그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표 따라서 이렇게 꼬랑지 쫓아가는 게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그 내가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큰일 났네. 소신 있게 가는 거다. 네. 정치는 그래서 소신이다. 하여튼 저 북한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물론 이제 서두르지 말고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가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저는 저 양반 맨날 순서 자기가 항의 정승이야. 글로벌 스탠다드 그게 항의 의원하고 친합니다. 그게 바로 중도 개혁주의야. 시중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바뀝니다. 정치는 사실은 중도 세력들이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타협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열어야 한다. 네. 지금 열리고 있고. 북한은 어찌됐든 우리가 뭐 열쇠 구멍이라도 크게 하든 해서 뭔가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개방해야 되고 서울도 한번 왔으면 좋겠고 국가 정상들 뭐 프란체스코 교황도 갔으면 좋겠고 좀 김정은이 그래도 막 만나고 막 와보고 서울도 보고 남산도 올라가서 타워에서 한번 보고 이러면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더? 아직 젊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저기 지도자인데 그 젊은 지도자인데 뭔가 바뀔 수 있는 아니, 근데 기회가 될 거라. 아까 긍정을 하나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긍정을 뭐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가 무슨 뭐 하늘에서 떨어졌든지 네. 아니면 어느 날 젊잖아요, 뭐 아직. 어느 날 무슨 뭐 이 경천 동지할 꿈을 꿨는지 뭐지만 김정은이가 만약에 진짜 바뀌었다면은 아마 김정은이가 쫓겨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좀 들어가 봐요. 김정은이가 우리 문제는 뭐냐면 전략인데 왜 그런 김정은이가 얘기를 해?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김정은이는 제가 볼 땐 이래요. 바뀌더라도 아주 속도를 늦춰서 바꿀 거예요. 아주 늦춰서 바꾸는데 바뀌어야죠. 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늦추고 거기에 빠르고 대해서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대단히 저하고 여기서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저하고 그 여기 있는 김철민 신랑처나 철근. 김철민 씨. 나는 솔직히 단 1초도 참 기다리기가 참 힘들어. 저 북한 땅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고생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못 먹고 신체적 구속으로 개만도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럼 기다리기 힘들면 전쟁론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전쟁밖에. 근데 전쟁은 이제 공격해서 너무 그 후유증이 너무 크잖아. 아니 그러니까 하루라도 기다리기 힘들다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난 강하게 압박을 하자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무슨 뭐 역할 분담 한답시고 미국은 압박해라. 우리는 대화할게 하지 말고 미국은 같이 압박을 쭉 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는 대화의 그 길이 열린다. 지금 이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의 길이 열려요? 아니 지금 너무 서두른다 얘기지. 너무 서두르고. 그 측면 왜 오이사 조치를 지가 먼저 나서서 소위 그 아까 얘기했는데 강경화 장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전술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이거 자기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이사 조치 해지 얘기. 지난번에 당연하죠. 종전선언하고 장관이 혼자 살 수 있는 종전선언하고 뭐지 영변획하고 바꾸자는 얘기도 자기 머리에서 나온 얘기 아니야. 이게 일정하게 문재인 정부의 기류를 읽고 자기가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기조 일정하게. 방침을 얘기한 거죠. 외교부 장관인데 대한민국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정부가 너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갑툭툭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너무 위험하다 이게 내가. 나는 그 당신이 속해 있는 손학규 대표도 얘기하잖아. 이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자,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과거식
그 반공보수식의 사고로 그 대결할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하나도 안 풀린다. 그리고 이미 그 대화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세하고 그 차근차근히 갈 측면은 있지만 이 훈풍을 타고 그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말에 의해서 족쇄를 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끊임없는 정상회담들을 다 하고 그럼 정상회담 해갖고 다 발언을 했어요. 전 세계인들 앞에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그 방문을 해갖고 국회에서 예를 들면 자기 입으로 비핵화도 한다 뭐 어쩐다 쭉 얘기를 했다 이거야. 안 지켜요? 그 정상국가가 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리고 그런 어떠한 조치 없이 지금은 그 유엔의 제재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엔 제재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이 정부는 좀 빨리 풀어서 뭔가 당근을 주면서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되는 것 자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니냐. 맨날 자기네들 보면 시대 나보고 시대착오래. 그러니까 누가 시대착오인지 두고 봅시다. 네. 그 하나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논점을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애매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장점이 뭐냐면 5.24 조치를 해제하느냐 지금 마느냐. 당장 해제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게 진짜. 그다음에 김정은을 연내에 답방을 시켜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이거. 중요한 건 이제 판문점 비준, 국회 비준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지금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해준다고 화 많이 난 거 자, 아니에요? 그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속도로 보면 연내는 아니에요. 정치 일정상을 보더라도 속전속결을 빨리 끝내주는 게 좋아. 아니 저는 뭐 내년 그냥 내후년 답방도 늘어지면은 하고 서울도 김정은이 오고 야당만 손해요. 아 자꾸 이렇게 많이 보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바꿔보시죠. 우리 차 의원님도 그 부분은. 아니 나 김정은을 내 추앙하는 게 아니고 와서 좀 많이 보고 이런 거 우리의 발전상을 보는 거 이런 것까지는 좀 저는 바꿔보시죠 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보고 저의 성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남산타워 와서 보고 뭐 그런 마음이 좀 바뀌지 않았겠어요? 나만을 보면. 야. 그 텔레비로 보는 그 거랑 친구 직접 맨날 보는 거랑. 한국 텔레비 많이 아니 봐요. 텔레비로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보고 공기를 또 이 남산 공기를 한번 마시고 근데 차가 막 줄 서서 고속도로 가고 있는 거 보고 이러면 동편에는 네. 내가 김정은 하면은 PD가 와가지고 위원장 붙이세요 막 그러는데 여기는 괜찮죠? 예, 여기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종편은 그래요?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 이 개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개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아무리 우리 참여연이 반대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개방하라고 그래. 네,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좀 편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경제 교류도 해야 되고 관광도 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우리도 뭐 그냥 뭐 어떤 평양 거쳐가지고 백두산도 가고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 통일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간 박종진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멋진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